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3010선 돌파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수급으로 봤을 때도 괜찮아요. 코스피 외국인 계속 견조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계속 외국인 매수 포지션이 이어지네요. 지금은 안도하고 뭘 사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자, 이분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누고 있겠습니다. 퍼스트프렘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3000P 축하의 이야기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회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감회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3000포인트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흥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오히려 오늘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더 좀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일단 3000포인트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지수대를 넘어서면서 어떤 수급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물론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 한 번은 또 쉬어가는 어떤 시점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뭐 걱정을 하거나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유동성이라는 측면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보강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앞자리 3을 보니까 흥분하는 마음도 감출 수 없을 텐데요. 이럴 때 우리는 더 평정심을 찾고 투자의 해안을 얻어봐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종목도 이끌었습니다. 신고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시죠. 선봉장이다라고 이름했는데 저희 진짜 줄곧 해서 이 마감 스퍼트 때 SK 하이닉스 저점 낮추고요. 고점은 낮아지는데 이거 정말 돌파할까요? 하는데 결국 가네요. 대표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HBM 결국에는 중심, 핵심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끌어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오늘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는 이제는 사상 최고가의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최근에 그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한 9조 원 레벨까지 좀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58% 이상 증가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 그러니까 디램 판매에 결국은 달려 있는 거죠. 전분기 대비해서 21% 성장하면서 사실 환율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향을 좀 상쇄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DDR4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상당히 어떤 실적에 좀 상향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HBM4 같은 경우도 선도적인 점유율을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뭐 지금 이제 그 HBM4에서 있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따라오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게 아마 양산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HBM4에서도 역시 어떤 그 시장의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하지 않겠는가. 향후에 어떤 AI 모멘텀 강화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목표가도 이제는 30만 원 목표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저는 뭐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은 뭐 계속해서 지금 뭐 보면은 시장을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계속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삼성전자 없이 3000 돌파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보유와 미보유자 간의 온도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동시에 비교도 우리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가 더 간다면 삼성전자의 역할론도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좀 했었고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3,000포인트와 지금의 3,000포인트가 다른 점이 삼성전자가 역할을 못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무슨 어떤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3,000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 지금까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쪽의 업종이 여기서 어떻게 이제 그 공백을 채워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지수의 그 룸은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도 저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는데, 다만 이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주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이게 참 좀 아이러니컬하긴 한데, 결국은 역시 삼성전자의 키는 마찬가지로 HB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AMD에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MD가 워낙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AMD의 보면은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80%가 넘고, 그쵸. AMD는 10%밖에 안 돼요. 그게 사실 AMD에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일보 했구나. 한 걸음 더 나갔구나. 이제 엔비디아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하반기,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키는 결국은 엔비디아에 언제 들어가느냐예요. 이 부분이 하반기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실적의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 떠나가지고 일단 지수 레벨 자체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은 여전히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시각은 가져가야 된다. 다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좀 지루하죠. 이게 SK하이닉스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삼성전자 차라리 6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사자. 아직까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6만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지금 조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만이 지수가 여기서 더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확실할 것 같아요. 오늘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좀 집계가 됩니다만 외국인, 외국계, 그러니까 외국 합에서 들어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들어오고 6만 원 돌파가 나오면서 확실히 불을 뿜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역할론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 SK하이닉스는 그 관점 하에서 3천을 이끈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 봅시다. 수급도 탄탄합니다. 외국인 기관 지금 양 매수 SK하이닉스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표님 나와주셨는데요. 여전히 이제 신고가 매매가 SK하이닉스 필두로 가능한 구간일까요? 사실 조금 조정을 기다리고 싶은데, 오늘 맥커리에서 이제 30만 원 한 중반대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도 좀 강력하게 지금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대표님께서 너무 삼성전자까지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의견으로 지금 코스피가 삼성전자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가 가지 않았음에도 지금 3,000포인트를 도달했다는 것은 아직도 뭐 3,000 중반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중심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가, 사실 저는 한 3분기 이후로부터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시간에 반도체는 좀 보수적으로 하반기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 HBM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고, 지금 디램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반도체 이런 지표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HBM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독보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코스피의 방향성, 그리고 반도체가 좋아지는 점, HBM 수요의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합쳐보면 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 이후로 정말 30만 원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너무 단기간에 코스피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닉스도 많이 과열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러한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 이슈도 조금 나올 법하면 오늘처럼 또 다시 좀 수그러들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하이닉스는 우리가 조금 더 룸을 열어둘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조정에 한 21선 정도 닿았을 때 한 24만 원 정도에서부터는 우리가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강력하니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양 소부장을 보셔도 좋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좀 폭발적인 상승을 하다가 약간의 조금 윗꼬리를 마감한 게 아쉬운 부분인데,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TC본더 이런 수요가 적합한 한미 반도체도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하이닉스의 이런 주가의 방향성을 체크를 하시면서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소부장까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의 역할, 이제부터 많은 분들께서 더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실 것 같은데요. 물론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더 윗단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점수를 주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신규 진입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21선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파 여부가 나온다면 소부장 확산까지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선택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더 딥한 인사이트 나누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거의 와그작 씹어먹고 있는 카카오 보겠습니다. 와, 지금 구간도 6중의 구조대가 도착했다라는 알림을 받으셨을 겁니다. 곧 이제 7층 구도제까지 소리가 잠잠해질 것 같긴 한데요. 엄청 강하죠. 이게 오늘 오전부터 강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카카오는 물려도 간다가 네카오를 통틀어서 가능해진 구간입니까? 글쎄요. 사실은 뭐 카카오의 상승은 저는 뭐 분명히 가능은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주가가 빠져 있었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사실은 악재밖에 이제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흐름에선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이, 물론 지금 카카오를 끌어당기는 가장 큰 요인은 AI입니다. AI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뭐 생성형 AI 관련된 하반기의 기대감이라든가 또 AI 플랫폼 신사업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끌어당기는 건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지금 광고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광고주들이 괜찮거든요, 흐름이. 네. 왜냐하면은 결국 그거예요. 경기가 이제 뭐 추경도 하고 또 그러면서 경기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사실은 광고 업황 자체가 완벽한 바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은 이런 플랫폼들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좋아질만 남은 게 아니냐. 광고 이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화될 수 있는 국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카카오가 또 그 이익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도 이제 좀 힌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는 카카오가 먼저 했는데 사실은 네이버가 더 빠르게 움직였었죠. 맞아요. 오늘도 네이버가 지금 5장 들어서면서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AI에 관해서 특히 이제 뭐 소버린 AI가 시장에서 화두로 등장을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뿐만이 아니라 AI와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 정부의 정책과 연관이 되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한번 오히려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직도 그 매물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지금 또 이 정도 올라왔으면 또 한번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카카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성장 동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약간은 관망의 일단은 스탠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카카오 쪽으로 주셨고, 그럼 네이버도 마찬가지 의견이시겠네요. 네이버는 사실 저는 네이버를 좀 더 강하게 봤는데 네이버도 단기적으로 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쉬었다가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조정이 나오면 그때 오히려 기회로 바라보자라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너무 좋아요. 기관, 투신, 연기금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지금 연속 순매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카카오에 또 신규 매수가 붙었거든요. 주체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강도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거래량을 정고를 뚫을 만큼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 주목은 해야 되는 건 맞죠? 주목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단기간에 일봉 차트 보시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따라붙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제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챗GPT 개발사와 우리가 오픈 AI 공동 서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네이버도 지금 이제 뭐 하정우가 이렇게 AI 뭐 수석을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이 정책 모멘텀이 뭔가 가시화가 되면서 앞으로의 향후 뭐 4년, 5년간 조금 이뤄질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코로나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아마 카카오나 네이버는 고점에서 몰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는 언제 올라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면 수혜를 입을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시기가 왔고 뭔가 그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이제 AI로서의 뭔가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는 맞고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조정이 오고 눌림이 왔을 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가 이제 3,000포인트가 저항이었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조금 약조정이 나오지 않고 3,000을 조금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뭐 조만간 한 번은 저는 코스피가 조정이 오면서 아직 코스닥이 너무 많이 안 맞아요. 갔잖아요. 예. 그래서 코스닥 장세가 다시 갈 거라고 보는데 당연히 그때 카카오 네이버 조정이 오겠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환호하고 있을 때 따라 붙으면 우리가 물리는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요새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쪽을 이제 눌릴 때 보자라고 하고 있지만 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너무 오랜 기간 물려 있어서 이 섹터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접근하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TF 상품도 좋더라고요. 타이거 인터넷 탑10이라고 해서 카카오, 네이버, 더존비즈원의 이런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카카오 네이버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조금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시계열을 조금 더 높여서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개별주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함께 했을 때 이러한 ETF도 좀 같이 추적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좋냐, 이것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ETF가 어떻겠냐 의견이시고 좋게 보시는데 지금 붙기에는 좀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다라는 판단을 두 분 모두 내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오늘 화장품도 물을 만났습니다. 6.18 중국에서의 소비축제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원래 이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화장품은 실적이 잘 되다 보니까 나와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쭉 갔었습니다. 근데 안 올랐던 화장품들이 오늘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중국 하면은 아모레퍼시픽, LG생건가 같은 종목들 우리 떠올리게 하는데요. 때가 왔나요? 시장이 올라갈 때 안 오른 대형주들이 수급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지 아니면 진짜 중국 키워드에 꽂혀서 아모레퍼시픽을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접근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업종 내에서 못 올랐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종 내에서의 순환매가 처음에는 일단 무슨 약간 인디 브랜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올라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OEM, ODM의 강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뭐 유통사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좀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5월까지의 어떤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제 당장 어닝 시즌입니다. 다시 네. 2분기 어닝 시즌인데 어닝 시즌에 그 돌입을 하면은 역시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얘네 실적 좋지라는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런 실적 관련된 이슈들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또 매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모레퍼시픽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중국 또 그리고 면세점 매출이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가시성이 좀 다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 내에서 가장 못 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정도의 위치면은 뭐 길게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어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으로 뭐 이게 일봉상으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주봉 보시고 있습니다만 사실 별로 이렇게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도 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회복 기대와 함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 올랐던 화장품 대표주 아모레퍼시픽의 긍정 사인 주셨고요. 주봉상으로 진짜 좀 뚫어줄 수 있을지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 이어갑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도 좀 예쁘게 봤고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등등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속에 함께합니다. 이럴 때는 기존 화장품주와의 관점을 달리 봐야 하는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아모레퍼시픽 그렇다면 지금 밸류적 측면에서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더 예쁘게 점수 줄 수 있는 겁니까? 뭐 일단 더마 코스메틱 부분이 조금 이제 좋게 반영이 되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 계속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쪽 실적이 좋아지면서 오늘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홀딩스까지 같이 가는 양상인데요. 뭐 사실 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조금 더 갈 룸이 있어서 저도 이제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조정이 올 걸 대비해서 저는 한 13만 원대 그리고 14만 원 초반대에 좀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런 ODM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인디 브랜드들이 뭐 대부분 다 지금 주가 상승을 해서 사실 그런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지만 뭐 주봉 월봉 보면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좀 꺾이지 않을 섹터다. 우리가 뭐 정말 3천 중반까지 간다면 계속해서 같이 갈 섹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이제 한 13만 원대, 14만 원 초반대까지 좀 매수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단기간으로는 한 16만 원, 17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화장품이 없으신 분들이 그럼 저는 지금 어떤 화장품을 봐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슷한 성격의 이제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는 LG 생활건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아모레퍼시픽이 가니까 LG 생활건강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늘도 조금 약간 움직였고요. 그런데 LG 생활건강은 아직 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모레보다는 탄력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화장품 모멘텀 그리고 코스피 우리가 상위 종목이잖아요. 같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LG 생활건강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름철 이런 선크림 성수기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 종목 측면으로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잉글우드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둘이 차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잉글우드랩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편입되어 있는 미국 ODM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차트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다 보니까 이제 일봉 기준으로 241선을 조금 이제 안착을 하려는 시도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화장품주가 갖고 싶은데 지금 오른 종목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종목을 조금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안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이 끌린다라고 한다면 좀 조정받았을 때가 더 이쁠 수 있다. 13, 14만 원 초반까지 열어주셨으니까요. 아모레퍼시픽에 있어서도 상방의 기대는 저희도 싣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요.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많이 튀죠, 여러분. 이동훈 대표님. 네. 우리 늘 2차 전지 했던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총 상단주에서 내려있는 것들이 좀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 가운데 쇼커버 얘기도 빼놓지 않고 그쵸.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업황 이런 거 다 떠나서 뭐가 됐든 간에 메리트, 주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매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주가 흐름은 약간 거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사실 지수의 상승의 상당 부분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저는 결국 이제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분기에도 보면은 양극재 업체 가동률이 30에서 50% 수준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는 좀
부진한 이런 계속한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요번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이런 배터리라든가 양극재 업체들의 가동률의 그런 그 하락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빨리 반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점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제일 중요한 거는 양극재 수요가 성장으로 돌아설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어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일단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은 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반등은 나요. 근데 그 반등 이상을 못하는 거죠. 어떤 추세적으로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의 어떤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아직까지는 사실은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 좀 부정적인 오히려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2차전지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약간 관망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업황 얘기를 빼놓고 우리가 그냥 싸다고 매수할 수도 없고 그냥 수급이 들어왔다고 매수하기도 근거가 좀 부실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체크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고 자금이 많다면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지금 좀 활용도에 있어서는 2차전지 이렇게 들어 올린 게 아까워해야 하는 건지도 싶네요. 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좋아서 예. 뭐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굳이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상승세로만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한 11만 원까지 가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 11만 원이라는 선이 단기 고점이기도 하고 또 일봉상 121선이기도 해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뭐 2차 전지의 숙제겠지만 사실 긍정적인 점수는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2차 전지가 살짝 움직인 것 같은데 차라리 이제 코스닥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직 제약바이오도 미미하니까 차라리 로봇 쪽을 보시는 게 오늘 로봇도 같이 좀 움직였잖아요. 로봇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업황 회복이 워낙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어떤 기업이 언제 저는 유상증자를 다시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좀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2차 전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2차 전지도 차라리 ETF를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기회를 얻어도 충분할 수 있는 고마운 시장이다라는 이야기시네요. 일단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추세를 돌려서 가기엔 정말 큰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보시죠. 에코프로 BM 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로봇 어떨까요? AI가 돌면 다시 또 돌아서 하드웨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로봇주 일부가 꿈틀거립니다. 로보티즈가 좀 더 탄력도가 좋긴 한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안 움직였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전에 외국인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포착이 됐었고 뭐 클로벗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꿈틀거리거든요. 이럴 때 들어가는 전략이 있어서도 점수 주시는지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결국은 주가가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했었고요. 맞아요. 많이 올랐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와의 어떤 삼성전자로의 편입 이 부분이 어떤 그 상승에 거의 상승을 거의 주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부터는 정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야 될 때예요. 사실 최근에 리포트들은 나오는데 목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휴머노이드 개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국은 시장 평가 기준이 될 거예요,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올라오고 주가가 오랫동안 옆으로 기었거든요. 차트 보시면은 옆으로 오랫동안 긴 이유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 아마 CF미 생산이 될 거고
내년에 아마 이제 생산량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준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10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차라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예. 다른 종목을 좀 보셔라. 뭐 이런 쪽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움직이는 것들 로보티즈도 괜찮고 뭐 클로봇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예 뭐 감속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셔서 그런 쪽의 종목들도 사실은 뭐 계속해서 오히려 더 탄력이라든가 또는 향후에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신다면은 대장주의 상징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는 가장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피리 부는 사나이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분산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봇주에 대한 에너지가 확실한 통로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종목이 더 로봇주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십니다. 역시나 이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언젠가 튀어주겠지라는 기대감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윤 대표님? 근데 지금 이제 로봇주가 조금 부각이 되는 모멘텀이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차 쪽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가 오늘 그래도 좀 시세가 나아진 건 그래도 왕년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이제 로봇이 지금 이제 아쉬운 건 지금 너무 거래량이 없죠.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30만 원, 31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뭐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왕년에 삼성전자랑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뭐 사실 뭐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할 때는 레인보우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예. 번갈아가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 수의 기대를 항상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차라리 이렇게 조금 기대감이 실체가 있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 뭐 로봇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정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수소까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볼게요. 이동근 대표님, 네. 반짝임일까요? 아니면 추세 상승의 전환점일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은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시 예. 한번 부각이 됐어요. 수소 관련해서 그동안 얘기가 없다가 그리고 가장 이제 에너지 쪽에서 소외가 됐다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일제히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근데 두산 퓨얼셀 좀 재밌는 거는 상향 목표가 오늘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하네요. 이게 좀 예. 약간 뒷북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관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업황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후순위로 밀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저는 두산 퓨얼셀 오늘 뭐 급등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관망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20년에 어마어마한 탄력도를 보여준 끼가 있는 두산 퓨얼셀 뿐만이 아니라 범한 S 등등 다 갔었죠. 근데 이제 오늘 목표가를 상향시켰고 그렇다면 과연 주가는 좀 변동을 보일 때 그때 기회로 삼아보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이 정도면 폭발적인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윤 대표님. 만약에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질 거라 하면 24,000원보다 더 목표가를 잡지 않았어야 했나. 오늘 이제 목표가를 도달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좀 시장이 과하게 반응을 할다 이렇게 뭔가 정책적인 이슈에 지금 에너지 관련 이슈에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도 수소 쪽은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으니 조금 더 지켜보고 시세가 이어진다면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과 수소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섹터 중에 우선순위 점검이 굳이 상단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미를 찾으셔야 될 것 같네요. 두 분은 모두 다 관망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